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관심사는 건강과 돈입니다. 그중 오늘은 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돈의 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주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죠. 또한 돈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과연 돈의 심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기 돈에 관하여 평범한 삶에 대한 폭넓은 관찰이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설립자인 존 보글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야 충분한지 도무지 한계라는 것이 없어 보인다. 이 문제는 돈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 돈이 많다, 적다의 기준 역시 어떻게 나뉘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와 부러움이 남들과 비교할 때 더욱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부자로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벌고 싶은지,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진 않은지, 충분하다고 느끼는지,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니까요. 왜 부자가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는 결국 권력으로 연결되죠. 그런데 이상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통제권을 선사해주는 부를 위해 정작 자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거의 포기하고 살아가니 말입니다.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허세는 꽤 괜찮은 수단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대부분 고급 수입차를 탑니다. 그렇게 하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우러러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고급 수입차를 길에서 봤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주목하나요? 아니요. 대부분 그냥 그 차를 봅니다. 허세 부리는 사람이 원했던, 즉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과정을 우리는 건너뜁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월급이 많고 50억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위신 있는 직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부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란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는 금전적 자산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성공한 척 흉내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고급 수입차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급 수입차의 70% 이상이 법인 리스 차량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법인 리스 차량이란 법인 회사의 비용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차량입니다. 물론 용도는 업무용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말이건 휴양지건 고급 수입차가 질비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업무를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산 부자와 소비 부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소비 부자는 많이 보여도 자산 부자의 롤모델은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자산 부자이면서 물건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조차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소비 행태이지 그들의 자산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산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돈을 갖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 실제로 자산 부자가 되는 데 필요한 소양은 보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보이지 않으니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겉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부자는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상속, 저축, 투자, 사업 등 부자가 되는 방법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남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왜요? 난 부자가 되기만 하면 겸손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게 어려워 못할 뿐이죠. 과연 사실일까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당신만큼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돈을 버는 것과 이를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여러분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로 남기 원한다면 돈을 버는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든 커리어든 사업이든 상관없이 생존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아무리 큰 이익을 봐도 전멸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금융과 투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기준금리가 0.25% 인상되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적금을 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부류가 있겠지요. 저축할 돈이 없거나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거나 입니다. 그러나 저축을 한다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지출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적은 돈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죠.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은행에 있는 현금이 여러분의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은 투자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인지 아시나요? 사람들은 언제나 최고 수익률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성공을 유지한 사람들은 최고 수익률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량 주식으로 꾸준한 투자율을 보여왔습니다. 워런 버핏과 벤저민 그레이엄이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짧은 시간 대박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다만 당장 허세를 부리고 싶은 욕망만 참으면 됩니다. 당장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일은 이론상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해보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로 투자가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가 거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시한폭탄입니다. 불과 20년 전 IMF를 겪은 민족이 맞나 싶습니다. 금융시장의 거품은 인생을 망쳐놓는다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은 더욱 잘 알면서도 이러한 일들은 왜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탐욕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촌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지갑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촌과 여러분은 다릅니다. 관점도 다릅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집값을 보면 사촌이 집을 샀으니 나도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은 불안 심리로 영끌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지출의 많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결정된다지만 이건 완전 탈탈 털릴 정도입니다. 모건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저는 이 책을 통해 왜 나는 지금껏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부자가 별게 아니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미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 주도성을 가지는 것. 눈을 들어보니 부는 이미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